안녕하세요. 통일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통일 담담 아나운서 조수빈입니다. 지난 3월 31일이었죠. 정부가 주도한 북한 인권 보고서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그리고 민감했던 부분이 바로 북한 인권이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북한 인권 전문가이신 통일연구원의 김수남 선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고요. 네. 북한 인권 문제를 한 20년 이상 들여다보았습니다. 20년이요? 네. 제 옆에 저거 후광이 있습니다.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제작진분들? 예? 정말 수중 공영 감독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요. 방송인의 유튜브까지 1인 다역을 하고 계시는 북한의 김태희. 네, 류희진 씨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 북한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국가대표 선수였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아티스틱 스위밍 코치도 활동을 하고 있고 수중 공연 감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사실 무겁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Men and women being shot and killed for violating COVID-19 prevention measures. Some being publicly executed for watching and sharing South Korean shows. And people being shot in public for possessing the Bible and having faith. I ask for your help in improving North Korea's green condition. 선임 연구원님, 이게 사실 북한 인권 문제를 한반도 안에서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아무래도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라는 특수성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권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이죠. 알 수가 없었던 알 수가 것이다.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1990년대 그 북한 경제가 붕괴되고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많은 탈북 행렬들이 이루어졌고 네. 이러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비로소 북한 내부에 아주 열악하고 심각한 인권 사항이 이제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네.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런 북한 체제 폐쇄적인 속성이 아마 국제사회의 인권 관심을 끌어내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희진 씨는 그 북한 말로 성분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실질 성분. 그 관련 선수도 했고, 그래서 좀 일반적인 북한 주민보다는 좀 보장되는 삶을 살았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인권을 좀 간섭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표적인 거 하면 하나만 예로 들어주신다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정말 전 세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터넷이라는 말을 저는 모르고 태어나서 나서 자랐고요. 해외에 나가서 처음으로 와이파이가 잡히는 걸 보고 이게 뭐지? 뭐 제국주의 세력에서 나를 감싸하고 있나?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 외에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네. 북한 인권을요 우리가 어떨 땐 가슴 아프고 어떨 땐 처참하고 뭐라 할 말이 없는데 연구원으로서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그 아마 유엔 얘기를 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매년 유엔 총회하고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또 2013년에는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 행위를 책임 규명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네. 이런 권위 있는 유엔 문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내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예.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조직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네, 그렇죠. 북한은 이제 유엔 회원국이고 예. 또 자유공규약이나 사회공규약 같은 중요한 국제인권 조약을 가입한 당사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인권 장전에 명시된 권리들을 네. 그
이 보장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네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오히려 가해자로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연건이 말씀드리니까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었다는 그러니까요. 그 사실이 상기되면서 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좀 화가 나는 게 그게 가입이 되는지도 북한 사람들은 모르고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게 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리고 저희는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서 정말 슬픈 것 같아요. 인권이 뭔지도 인권이 뭔지도 몰랐어요. 비슷한 단어도 없어요? 뭐 우리는 자유 인민으로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린 뭐 제일 많이 부르는 노래가 네. 우리는 자유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북한에. 근데 자유권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네. 우리가 왜 연애를 글로 배웠다는 농담을 하잖아요, 남한에서는. 근데 북한에서는 인권을 글로 배우지도 못했다. 배우지도 못했어요. 자유를 글로 배웠다. 네, 희진 씨가요, 제가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16살 때부터 3년 동안 북한 수중발레 국가대표, 그냥 선수가 아니에요.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을 했고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 같은 수영 쪽에 있어서, 예, 진짜네. CF도 찍고 그랬어요? 아니, 국가대표를 하셨는데 외국 생활을 했고 네. 외국은 그래도 아무리 뭐 그래도 좀 자유롭잖아요. 네. 외국 생활 하다가 북한에 딱 돌아갔을 때 첫 느낌, 있었을 때 느낌 어땠어요? 뭐 저는 외국에 살다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탈출을 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해외 생활하다가 돌아간 사람들의 경우는 네. 엄청난 감시가 들어가요. 한 달 동안. 그래서 한 달 동안 내가 해외에서 예를 들어 저는 4년을 살았다면 4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계속 써야 돼요. 보이부에 가서. 그리고 공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몇 시 며칠 누가 어떤 일을 했다를 다 디테일하게 써야 되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보위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아무리 해외 나서 자본주의 날라리가 된다고 네. 해도 북한에 돌아가면 한 달 만에 우리는 그 날라리 물을 다 빼줄 수 있다. 한 달 만에 세뇌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원래 본 모습을 찾아준다는 거예요. 본 모습을. 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인터넷을 접했고 네. 그렇다고 해도 또 사상 교육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정말 지역 속에 한 달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북한 얘기 들을 때마다요, 이렇게 단시간에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맞아요. 그 북한에서 잘 아시겠지만 그 태어나면서부터 조직 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소년단부터 청년동맹, 맞아요. 각종 그 근로단체에 소속돼서 사상 총알을 받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런 그 사상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한 달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비상가족 상봉을 하고 간 가족들에 대해서도 거의 한 달 가까이 사상 총알을 해서 물을 빼거든요. 그럼 짧게 만났는데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 해외에서 생활한 사람들에 대한 사상 총알 아마 상당히 엄격하게 진행될 겁니다. 예.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원래도 통제에 익숙한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 아예 국경을 봉쇄해버렸습니다. 고립 정책을 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북한은 더 심각했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사회였는데 봉쇄나 차단 중심의 방역 정책을 펴다 보니까 네. 완전히 고립된 상황으로 더 악화되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뭐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한 내부와 소통 채널을 가졌던 유엔 전문기구라든가 대북 지원했던 유럽 NGO라든가 외교 공간마저 철수하면서 북한은 완전히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됐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북한 당군 이런 고립된 상황을 북한 내부를 통제하는 기회로 맞아요. 악용하고 있다는 거죠. 뭐 평양 문화보호법이라든가 반동사상문화대격법에서 보듯이 이미 만연 확산돼가지고 네. 북한 체제 위협이 되는 남한 문화를 비롯하는 이 외부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법제도 조치를 취했는데 네. 참 흥미로운 법을 그렇게 만드는 국가는 처음 봤습니다. 오빠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평양문화보호법을 그 보면 오빠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오빠는 그 동지죠, 동지. 님이라고 쓸 수 있는데 오빠는 이제 초등학교, 쟤네들은 소학교죠.까지는 쓸 수 있지만 이제 청년 동맹 들어가면 동지, 동무라고 불러야 한다고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죠. 얼마나 그 외부 정보에 대한 민감한도를 보이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제가 느꼈던 건데 뉴스를 하면서 사실 그 전염병이 도니까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통제했잖아요. 어느 나라나. 근데 그 통제가 잘 돼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이렇게 선전하는 국가일수록 독재 국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 통제가 너무 쉽게 될수록. 북한이 비슷한 사회주의 국가랑 비교를 해도 유달리 심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이나 베트남, 그 쿠바도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들 국가들이 이제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인권이 열악하죠. 그렇지만 이제 북한에 비해서 대외적으로 개방이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행도 갈 수 있고 그쪽 국민들이 다른 곳을 해외 여행도 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북한은 당국이 허용한 제한적인 여행 바깥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과 우상화라는 전체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이 개방을 했을 때 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외부 세계를 비교해서 그런 비교 관점이 형성된다면 북한 지금 현재 세습 체제나 이런 전체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겠어요. 북한 당국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교해도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로 이어지는 독재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더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 우상화를 심해진 것 하고 있고요. 제가 희진 씨 유튜브를 살펴봤는데 발랄하기도 하지만 또 충격적인 북한 이야기들도 많았어요. 운동선수들은 그래도 네. 좀 북한 주민들보다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운동선수들한테 가해지는 인권 탄압, 인권 제약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남한의 운동선수들과 북한의 운동선수를 비교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남한 선수들은 그냥 운동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 중에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은 이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체 실험에 대한 이 증언 부분이 이제 생체 실험? 예,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 평양이라는 그 깡통거리 안에 장애인이 뭐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아프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이 길거리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럼 그분은 다 어디 있어요? 그분들 다 지방으로 추방하거나 태어나자마자 그래서